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이제 구정이 지나서 이제 실질적인 2017년도의 경마가 2주차 지나갔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장에서나 뭐 지점에서 팬을 만나면은 굉장히 어렵다, 경마가 어렵고 또 굉장히 힘들다. 자,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처럼 돈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인 이상 부담이 좀 됩니다. 꼭 이겨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마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마는 어렵고 또 주머니 사정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이제 거듭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정 이후 2주차 경마가 지난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보다는 지난주가 더 성적이 좋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더 좋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요 경마 때 총 7개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 경마 때 5개, 금요 경마 4개 해가지고 총 16개 경기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일요 경마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차 메인 승부처도 적중을 하는 동, 지금 적중 내역이 쭉 나온 거 있죠? 일요 10경주에서 후반부 2차 메인 승부를 적중을 해드렸고, 또 일요 6경주에 준메인 승부를 단통 적중을 해드렸고, 또 일요제 4경주에 3상승까지 342.7배까지 전승식을 적중을 시켜드려서 적중 배당합이 453.5배까지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또 토요제 4경주 준메인 승부에서 딱 3조로 멋지게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교차 2경주에서 또 준메인 승부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제 9경주에 후반부 준메인 승부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제주교차 6경주에서 또 하이라이트 승부를 싹쓸이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승부처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괜찮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더욱더 이제 기대를 저 역시도 갖게 되고, 여러분들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17년도에 레이팅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이팅 간의 구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 3군에 4군에서 바로 올라온, 그러니까 5군에서 올라온 마필이 4군에 올라와가지고 바로 이제 레이팅이 맞으면 바로 이제 3군 말들하고도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지지난주에 입상을 했고, 또 지난주에도 입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레이팅 제도에 의해서 숨은 복병마들이 뛰어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당이 크지도 않으면서 적중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잘 분석을 해서 레이팅이지만 제대로 승부가 돼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을 또 승부를 해야 되고, 또 계절적 계절별 견출률의 편차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줄기에는 일반 마필들이 주로 함수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계절별 편차로 인해서 한 1초 3 정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안 받는 복병권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인기 많은 영향을 받고, 복병마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면 두 마필의 능력이 동격 사이즈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변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절별 편차에 의한, 경주력 편차에 의한 이변 가능성, 레이팅 시스템에 의한 이변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근간에 동절기 경마가 굉장히 좀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관찰했고 분석한 이상 이번 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경주 한 경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토요경마 UCC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적 1경주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풀어가는 게 하루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느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이틀 소식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데뷔전 시 능력 정도라면 마체는 작지만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당일 체중이 늘어야만 되는 이틀 소식에는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 이번 경주 시에도 입상권 진입이 어쩌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상대마로서는 이제 어떤 마필들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또 눈에 띄는 마필 있죠. 6번 시오로킹이란 마필. 일단 뭐 훈련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회에 걸쳐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뷔전 자체가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 경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시오롱킹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좋을 것이냐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3번 스위트록도 괜찮아요. 3번 스위트록도 왜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물론 주행검사 때 물론 선행으로 1순위를 했던 마필이지만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못 날아가자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 사이즈는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스위트록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스위트록도 역시나 배팅권은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거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9번 백두미로 정도의 이변 가능성, 이 정도까지 기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아주 빼어난 능력만은 없어요. 3번 삼천지기호 정도가 팔릴 수 있고, 또 그나마도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폭발적인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로 양호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본다면 3번 삼천지교는 당연히 올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후창마가 누구냐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강타도 그렇고 후창마가 눈에 확 띄진 않습니다. 3번도 유태유태한데 후창마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데, 바로 그 후창마를 찾아드릴 거예요. 제가 딱 2두인데 이들 마필들이 이번 경주시에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이들 마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 저는 이번 경주시에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에서 3번 삼천지교를 강하게 놓고 때리더라도 후창에서의 이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배당 난통이 가능한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교차 1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요 2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자, 일단 선두권은 5번 달다리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2번 엑설런트 골드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크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완벽하게 이놈이 무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0만 중에서는 6번 브레켓시미어가 그나마도 괜찮았어요. 그나마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의외로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달다리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놈은 사실상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주행검사를 워낙에 지금 3회에 걸쳐 4회에 걸쳐서 통과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뷔전의 능력을 올로 읽어주기가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게 보기에는 뭔가 좀 2%가 좀 불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자, 오히려 저는 9번 이 대구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사실 데뷔전에서도 그렇게 주행검사에서도 아주 빼어나지도 않았고 또 데뷔전에서도 사실상 중반 탄력이 좀 부족한 파워감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빼어난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나마도 제가 보기에는 9번 대구남이 그나마도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남 쪽에 오히려 메리트를 가져보고 여기에 이제 2번 엑설런트 골드도 나쁘지가 않고 5번도 뭐 안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5번을 대가리 놓고 최소한 때려보고 싶은 경주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5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9번 대구남을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개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정이가 또 이 오전장에 이렇게 또 승부를 잘 못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5번의 달다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은 이제 제주개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전개상 모바일 경주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구구절절이 그나마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번 구구절절은 강하게 읽어주고 자, 여기에 이제 1번 전승만세라는 마필이 있는데 그나마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1번 전승만세 역시도 피리빼 땡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2경주 모바일 경주에서는 9번 구구절절과 1번 전승만세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3두가량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3두가량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과연 이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연히 이번 경주에 뭐 3번 리드킹이라든지 또 7번 봄비스킹이라든지 또 이런 마필들이 또 12번 정한킹덤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들 마필들이 이제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바닥에 깔고 가는 것이 사실상 이제 기본인데 과연 이번 1200 미승미마 경주에서 다른 복병권 마필은 없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너무 보이는 마필들밖에 없잖아. 그나마도 이변이라면 뭐 임금님표 2000 이런 마필들 10번 보석상자 뭐 4번 다이스킹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이변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강타의 레이더에는 이런 마필들이 잡히질 않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강타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다. 자, 그 마필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그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숨어있는 마필,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숨어있는 배당마,
고마필을 놓고 강력하게 때리는 경주인데 전혀 안 팔리고 있어요. 전혀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이 입상을 한다면 이 첫 번째 승부처 얘기를 합니다만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3번 리드킹이라든지 자, 여기에 이제 12번 정한킹덤이라든지 7번 봄비스킹 이런 마필들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이 중에서 3번 리드킹은 강하게 인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의 충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시 강력하게 한번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첫 번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모바일 연장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UCC를 찍기 전에 목욕을 하고 항상 찍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욕을 하고 바로 들어와서 찍기 때문에 땀이 엄청나네요.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기대치를 갖는 마필은 9번 한마음이란 마필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누가 팔리든지 상관없이 9번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보고 싶어요. 어차피 팔릴 수 있는 마필이 5번이 대왕강제 같은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5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자, 그래서 9번 한마음이 좋고 1번 백두신화 같은 마필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두권의 인기만을 자르고 자, 이번 3경주에서도 종반 탄력이 우수한 9번 한마음이라든지 1번 백두신화 같은 마필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를 세게 봐주는 게 적어드리면서 배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유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이제 승부를 하려다가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은근히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5번 아르고 멜로디입니다. 1300m에 이제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반 탄력이 그렇게 빼어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이 끝까지 버티길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데뷔전 때는 종반 탄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째에는 초반 순발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취인력 모두 취임력과 선행력을 모두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직전보다도 더욱더 이 트립의 완성도가 높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5번 아르고 멜리들은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11번 오픈 게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번 경주시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 경주 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성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 때 살짝 걸음에 물꼬를 터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경지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주면서 훈련 패턴도 굉장히 좋아졌거든. 그렇다면 11번 오픈 게이트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있다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어쨌든 11번 오픈 게이트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일단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기는 한데 과연 이런 마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3번도 나쁘지가 않고요. 또 12번 골든 미사일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번, 11번이 가장 입상권에 유력한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번 경주는 저는 딱 3두로 갖고 아주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경주예요. 2번 리듬이라든지 7번 한라종복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안 보거든요. 이런 마필들을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7번 한라정국도 안 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 마필은 지금 그 엄청난 능력만데 여기서 7번을 안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7번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될 수가 있는 마필인데 지금 71kg를 달고 나왔거든요. 그럼 1800점 이하 핸디캡 경기에서 2000점 위까지도 올라갔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가장 많은 훈련량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당연히 이번 경시 임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 마필은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부중에 따른 부담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치켜뜨기보다는 사실상 조금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7번이 주된 마필로 팔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받치기 정도가 맥시멈인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르고 싶고 그렇다면 상대마가 누구냐? 그러면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전 9번 좋게 봅니다. 9번 당대인류. 자,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 이제 직진점 경주 때 엄청나게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도 제주 역권과 최대 공약수에 밀려서 3착을 왔거든요. 그럼 당시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시에 입상을 웃도는 능력입니다. 훨씬 더 웃도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이번 경주시 보여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패턴의 완성도도 높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라면 7번 한라정복을 능력으로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부중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7번 한라정복의 능력 자체가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아주 세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번 당대인류 같은 마표들을 세게 보면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저는 100번, 101번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제 생각이에요. 무조건 때려버릴 거예요. 틀리고 맞고는 하늘의 뜻이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잖아. 하늘의 뜻이지 제가 아는 게 아니야. 저는 분석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다 맡기고 까는 거라고.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무책임한 게 아니지. 밤새워서 공부해가지고 밤새워서 분석해가지고 지금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러 무책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해.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하고 나름 노력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갖고 하는 거야. 남처럼 뭐 기동량 해가지고 그런 쪽팔린 짓거리는 안 해요. 저는 절대 제가 경마 예상을 하면서 그런 짓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합니다. 저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욕편성 제주교차 4경주는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5경주로 넘어옵니다. 빰빠라밤! 이번 경기는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메인 승부처야? 야, 이번에도 터진다는 얘기야 뭐야? 아주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당연히 세게 나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4번 나온매직이라는 나름 괜찮은 능력마가 하나 버티고 있죠. 자, 지난번 데뷔전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한데 선행의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끝까지 버텨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시 나온 매직도 좋고 뭐 8번 님팜도 좋고 또 10번 문화일킹도 좋고 2번 퍼펙트 빅시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대가리에다 놓고 때릴 거냐? 천만에 만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런 말들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자, 이번 경주에도 역시나 강타만의 충마 강타만이 볼 수 있는 강력한 대가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묻지마 대가리 무조건 대가리가 있어요.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1차 메인 승부처에 올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주사, 토요 두 개가 연장 맞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The end. Let's go home. 집으로 달려가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딱. 그리고 집에 가서, 여보, 가서 소고기 한 20근만 띄워오지. 뭐야? 이 두 근도 아니고 20근이요? 20근이야. 없다. 돈 갖고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 아이고, 야, 20근이래봐. 20만원 똥 치는 거 아니요? 20만원 딱 주면서. 자기야, 20근만 사와봐. 오늘 소고기로 그냥 소대버리게. 그냥 엄청 먹어버리고 소대버리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10만원씩 딱. 그리고 당신도 옷 하나 사입어? 딱. 그러면서, 100만원 쫙 풀어봐. 어따, 어디서 돈을 주셨나? 아니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나? 우리 남편이 웬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어요? 꿈을 꾸던, 그게 콧방구로 뛰시던, 꿈도 못 꾸나, 돈도 안 꿈꾸는데, 저는 그렇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해요. 왜? 제 분석이 무조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저는 하여튼 그런 꿈을 꾸면서 한번 상황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오경주, 다음은 제주경마 또 준매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딱 3마리를 갖고 때리는데, 3천전 이하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연히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현군의 대부분 3천점 이하에 여기 있는 마필들은 2편 3천점 이하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마필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하위권의 클래스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입상과 좀 거리가 멀었던 마필들이라 거의 총력전을 불사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 자, 그런 측면에서 4번 1대 태수라는 마필은 무조건 세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직집전 1착을 했고 지난번 3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능력 자체가 베이스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일궈낸 입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무조건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4번 1두 태수는 어쩌다 온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경주. 자, 그래서 제주 준매 승부처에서 딱 3주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투데이 위너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하재용 조교사님의 말을 기색을 하네요. 자, 데뷔 시절 10조에 있었고, 그 다음에 35조에서 잔뼈가 굵었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난 거냐면, 하재용 조교사, 서인석 조교부를 만난 거예요. 35조 조교부가 서인석 조교부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5조에서, 서인석 조교부가 이제 33조로 이제 조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33조하고 35조는 거의 형제마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사수가 하재용 조교사님이니까. 점잖으시고 가장 또 고참이시잖아요. 정지훈 조교사, 하재용 조교사, 양재천 조교사,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고참벌에 속한 김양선 조교사, 이런 분들이 가장 고참벌에 속하시는 조교사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참이니까 또 충분히 1번만은 열심히 탈 거라 생각하고 능력상으로도 한 치수 위에 마필이니까 1번 투데이유는 유나는 무조건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장 입상권이 근접한 전력은 아무래도 자, 10번 대주신이라는 마필인데 자, 이동국 기수가 이제 구조마방의 말들을 조금씩 타면서 승수를 좀 올렸고, 요즘은 또 이제 밥벌이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승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1번 투데이 유너와 10번 대주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여기에 이제 7번, 예, 7번이 아니라, 이게 몇 번이죠? 이게 몇 번이죠? 윤태욱 기수가 기수할 예정이다. 7번 맞네요. 대성만리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요 마필까지는 배팅골에 꼭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체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5번 진보라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5번 진보라는 마필. 가장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기복이 심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을 끌어낼 때와 하강을 할 때 폭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등락폭이 좀 심해서 그렇지 또 경주력이 핑퐁을 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의 책을 보도 아실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우승하고 한 번 바닥 때리고 한 번 우승하고 지난번에 또 입상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 끌어낼 차례는 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대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잡기가 한 번 못 뛰는 게 이게 바로 경주력의 강타가 얘기하는 핑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도 자기 리듬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하루 일가든 1년에 일가든 이 자기 패턴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자기 각자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경주력 성장 패턴이라는 게 그 인간으로 따지면 바이오 리듬과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규칙적으로 내던 능력을 큰 병력이나 외부적인 영향이 없으면 그 능력을 그대로 끌어낸다는 것이 바로 경주마의 능력 복원력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 진보는 이런 편성에서 뭐한다?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야. 2번 오조령이라는 마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기복마이긴 한데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2번 오조령이라는 마필. 자, 이변이 가능하다면 7번 유랑금단 정도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은근히 조금 이렇게 능력차가 따다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어쩌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대치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은 6번 속도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그나마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게 부족했던 선행력을 거의 이빠이 끌어냈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도 소포 하강을 하면 급하강은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왜? 선행력을 끌어낼 때 이렇게 조금씩 옛날에 급하강된 전력을 조금씩 해서 예전에 베스트의 선행력을 만들어 놓은 마필이거든. 6번 속도신화라는 마필이. 그러면 이 마필이 원래 추임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선행력을 하강했을 때 추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오름세가 분명하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패턴의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6번 속도신화는 이번 경시 무조건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6번 속도신화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입니다.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어쩌다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6번 스페셜 샤인이란 마필입니다. 뭐 사실 아주 센 말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여기에 또 1번 까칠한 공주인데 까칠한 공주가 이번에 선행을 말씀드린 편성을 만나는 데다가 또 게이트도 1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뭐 1번 까칠한 공주가 훈련 패턴도 나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하강대 전력이 사실상 이제 선행을 못 가면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에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1번 까칠한 공주는 강하게 읽어줘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6번 스페셜 샤인과 1번 까칠한 공주가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면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냥 뭐 적당히 세게 까면 되는 거고, 비인기 전력으로 팔린다면 요거는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봐도 모방하지 않겠느냐, 요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권 전력이라면 11번 체리피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나쁘지 않아요. 11번 체리피커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구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후반부 UCC 춘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춘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에서 이제 저는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음 조이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당연히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너 지면은 주둥아리를 확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말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말을 주둥아리로 확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야, 또 죽으면 어떡하지? 야,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 주둥아리로 그냥 반 죽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주둥아리 꼬매놔야 되는 거고, 저같이 뭐 뜬구름 잡는 안이 있어더라도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거는 희망을 주는 거잖아. 그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내가 뭐 주둥아리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자꾸 나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세뇌를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뭐 저는 된다고 봅니다. 3번 토탈 워커입니다. 이제 49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이널 보스라는 마필이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마방의 기세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에인가 우승 예감인가 뭐 그 마필이 벨리 기수가 멋지게 우승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마방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3번 이 토탈 워커는 이 편성에서 뭐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고 아주 우수한 추임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능력과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3번 토탈 워커다, 이놈을 놓고 때립니다. 자, 준비의 승부처 중반부에 멋진 중배당 난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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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혼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말들을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경주이고, 또 상당히 또 그로 인해서 이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거든요. 자, 일단 저는 12번 권빛 깡자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실상 승급전이었거든요. 승급전이었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계속 기승하던 마필을 지난번에 이제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2역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선행력이 하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 탄력까지도 끌어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 경주 때 너무 많은 능력을 끌어내다 보니까 소폭 하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경주력 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건빛 강자는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들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는 사실상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들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변 연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배당보다는 고배당의 가능성, 또 중배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시 한번 멋진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 내지는 도배당 단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10경주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로 9번 파이널 보스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먹은 뒤에 계속적으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제 6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여전히 뭐 패턴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강경시 점진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뭐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무방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9번은 무조건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후창바로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6번 카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굉장히 좋아요. 6번 카원까지도 한번 읽어줄 수 있는 경주다. 이 9번 파이널 고스와 6번 카원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죠. 바로 12번 빛의 정상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워낙에 심합니다. 기복이 심한데 뭐 사실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죠. 매번 대상 경주에만 출전하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일반 경주에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그냥 갖다 꽂아버렸어요. 이 꽂은 데는 이유가 없이 꽂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경남도지사부에 부산에 내려가서 멋지게 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왔는데 당시의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낸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제전에 급상승 데에 따른 조정 하강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주었지만 12번 빛의 정상은 사실상 지난번의 부진이 어느 정도 예측된 부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 빛의 정상이 안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고된 부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자, 어쨌든 12번 빛의 정상을 놓고 후착 제대로 된 한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자, 끝장 승부처 멋진 유종의 문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개거품 불고 강타가 준비한 자 토요경마 UCC 방송은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멋진 대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